재미로 풀어보는 라오스 여성과 몽골 여자. 굳이 여자라고 하니 다소 외설스러운 어감이 있지만 세상에 식구들끼리 아침을 먹다가 9살짜리 딸이 대뜸 아빠 새벽에 엄마랑 좋았어? 이런 맹랑한 질문에 황당해진 아버지. 몰라 이년아, 너가 엄마한테 물어봐라. 아침 밥상머리에서 아버지와 딸의 대화가 이렇다면 믿겠는지요? 이런 대화가 성립되는 나라가 있지요. 척박한 환경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엄마의 부부 생활뿐만이 아니라 할부지와 할매가 사랑을 나누는 소리를 같은 공간에서 듣고 자라는 아이들이라 성에 대해 대범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있는데 바로 몽골입니다. 몽골 초원의 게르. 그 혹한의 주위에서 게르 하나에 3대가 살고 있으니 그런 맹랑한 대화가 성립되는데 가장 듣기 좋은 소리가 고맙다는 말이고 가장 아름다운 말이 미안하다는 말이라고 했지요. 아무리 아름다운 말이지만 미안하다는 소리를 자주 쓰도록 만들면 안 되는데 지난 영상에서 라오스와 몽골 눈밭에 굶주린 사자와 풀숲에 앉은 청설모를 비유해서 질펀하게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했는데 괜히 좀비를 덜먹이며 중국을 거론하는 바람에 혈압이 올라 엉뚱한 소리만 하다가 본론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라오스에 머물며 이곳 현지인들의 해맑은 미소나 어찌 보면 천진스러울 정도의 친절을 접하게 되면 불쑥 떠올리며 비교하는 나라가 바로 몽골이고 라오스 여자와 몽골 여자의 신체 구조를 놓고 봤을 적에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고 골반을 비롯해 피부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말인데 몽골의 건설붐이 한참일 적에 중장비를 끌고 가서 7년 정도 초원을 파고 뒤집었으니 몽골의 건설붐이라고 대단한 건 아니고 인구가 고작 350만 건설붐이라고조차 할 수도 없지만 2000년 초반에 들어서서 한국인에 의해서 몽골 사람들은 한국을 두고 솔롱고스라고 부르죠. 솔롱고스가 무지개라는 뜻인데 한국 무지개를 꿈꾸는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가 잠시 반짝거린 적이 있지요. 결과는 발전해서 정체되었던 울란바토르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완전히 현대식 건물로 탈바꿈할 정도의 성과인데 그 과정에서 보고 느낀 게 바로 몽골인의 성품은 굶주린 사자라는 송곳니가 날카로운 육식성 동물이고 라오스 사람들은 풀숲에 앉은 청설모, 그러니까 날다람쥐 정도로 비유하면 어떤 모습으로 연상되면서 대비될지 모르지만 몽골은 척박하다. 누구라도 몽골을 이야기하면 이 말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데 그 척박함이라는 말이 몽골 사람들을 눈밭에 굶주린 육식성 동물처럼 만들 수밖에 없는 가장 밀접한 요인인데 이 라오스에서는 저녁에 같이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친구가 잠시 나갔는데 2시간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집에 갔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문을 닫고 그냥 잘 수도 있고 그렇게 하더라도 상관이 없지만 몽골에서 그렇게 문을 닫고 잤다가는 자살 방조제가 되죠. 몽골의 겨울 초원의 게르에서 술이 취해서 나갔다가 정신이 희미해져서 주저앉으면 무릎팍이 얼어붙어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다음날 아침에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빳빳하게 얼어버린 인간 동태라고 할까요? 겨울철 제주도 날씨와 강원도 철원의 날씨가 틀리는데 겨우 그 정도의 거리에서 기온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북쪽으로 비행기로 2시간 반을 날아가서 더구나 해발 1500m 되는 고원 지역인 몽골의 추위는 어느 정도일지 영하 45도. 몽골 여자와 라오스 여자는 신체 구조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건 극한 상황에서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은 생존을 위해서 살아남는 쪽으로 몸이나 감각이 진화하고 발달할 수밖에 없기에 몽골 여자의 체구와 라오스 여자의 신체 구조는 옷을 입었을 적에 봐도 여실히 차이가 나지요. 몽골에서는 흰색 차량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중고차 시장에 가면 흰색 차는 가격이 낮게 책정됩니다. 몽골의 친한 친구는 이 욕쟁이가 타던 흰색 차를 보고 죽음의 차라고 부르며 차를 자꾸 바꾸라고 했는데 매년 그런 사고가 꼭 한두 건씩 나는데 전부가 사막의 눈밭에 고립되었다가 봄에 발견되는 사고인데 모두 흰색 차량이죠. 물론 그 차를 타고 있던 사람은 살아남은 자가 아무도 없는 상태. 몽골 사람들은 운전해서 초원을 달리다가 차량이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게 보이면 분명히 가서 확인을 하지요. 고장인지 연료가 떨어졌는지 확인하고 지나가는데 눈밭에 서 있는 흰색 차량은 고립이 되어도 육안으로 쉽게 발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차량 가격이 싸게 형성되고 몽골에서는 먼 곳 다른 도시로 갈 일이 있으면 4명이 가지만 차를 2대나 3대쯤 가지고 가면서 차량 지붕 위에 연료로 기름을 잔뜩 싣고 떠납니다.
한 대가 고장나고 두 대가 고장이 나더라도 살아남는 방법이지요. 이런 라오스에서는 어디를 가나 며칠이나 고립되어도 숨통이 끊어질 일은 없지만 자연에 의해 생사가 엇갈리는 몽골에서는 생존을 위한 일에는 상부상조가 정말 잘 된 나라. 몽골의 초원에서 유목민들이 집을 비울 적에 누가 오더라도 사흘 정도 먹을 밥을 해놓고 집을 비운다는 말은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고, 그 척박한 나라에서 생존에 대한 문제는 매우 협조적인데 울란바토르 시내에 나가면 허구한 날 주먹질이거든요. 지나가는데 이유 없이 주먹이 뒤통수를 가게 가는 건 보통이고, 이 라오스에서는 싸우는 건 보지 못했는데 싸우더라도 큰 소리로 싸운다고 여기 문종 교민들은 이 욕쟁이가 목청이 높아서 다른 사람이 보면 싸우는 줄 안다고 목소리를 좀 낮추라고 여러 번 주의를 주기도 하던데, 몽골에 있는 동안 한 번도 손가방을 직접 들고 다닌 적이 없지요. 언제 주먹이나 보드카병이 뒤통수를 강탈지 모르니까 늘 매니저가 들고 다녔는데, 한국인 치고는 체구가 그리 왜소한 편은 아니지만 몽골의 어지간한 여자와 힘겨루기나 몸싸움이 붙는다면 그때가 40대였지만 밀릴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건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의 차이인데, 몽골인들은 주식이 고기지요. 그 나라는 토양이나 기후 특성상 쌀 한 톨 재배가 불가능한 나라라 유목에서 나오는 고기와 젖을 먹고 사는데, 몽골 씨름 나담 축제 때 자주 보게 되는데, 우리는 발음을 씨름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몽골 우랄알트여족이라 같이 쓰는 말이 많은데, 몽골에서는 씨룸이라고 하며 공식 명칭은 바의인데, 그런 경기를 보면서 벗고 나온 선수들 허벅지와 하체를 보면 경상도 말로 참말로 아이쿠나 싶으지요. 확실히 우리와 다른 육식성 동물의 몸을 지니고 있는데, 몽골의 여자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멀리서 보면 모르는데 일단 같이 섰을 적에 보면 하체가 상당히 길죠. 말의 고비만 잡으면 펄쩍 뛰어서 말등에 올라 앉을 수 있을 만큼 하체가 길고 허벅지와 허리, 엉덩이까지 잘 발달했지요. 환경에 의해서 몸이 그렇게 진화하는데, 고기를 하도 많이 먹어서 그런지 피하 지방도 상당히 두툼하지만 전혀 비만처럼 보이지가 않고, 피하 지방층이 얇으면 그 추위를 이겨내지 못할 것이고, 똑같이 꽉 조이는 청바지를 입고 지나가는 엉덩이가 풍만한 여성을 보면 남의 처녀 만져볼 수는 없지만 라오스 여자의 뒤태는 물컹한 기분이 들고, 몽골 여자는 탱탱하다는 걸 눈으로 식별할 수가 있지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에서도 몽골 여성은 대범하지요. 어릴 적부터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아빠 새벽에 엄마랑 좋았어? 그렇게 물을 만큼 성이 생활의 일부라는 인식으로 자랐기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초원에서 나누는 사랑에도 굉장히 적극적이라고 했는데, 몽골 초원에는 나무가 숲이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유목 생활을 하면서 옮겨다니는 계열에는 다른 식구가 있으니 사랑을 나눌 공간이 없어 풋풋한 초원에서 야생으로 사랑을 나누는데, 그럴 때 우리는 여기서 사랑을 나누니 와서 방해하지 말라는 표시가 바로 양이나 소, 말을 한쪽으로 몰 적에 말을 타고 휘두르는 채찍, 긴 장대 끝에 가죽으로 된 띠가 달려있어 휘두르다가 휙 감으면 날카로운 소리를 내는 그 채찍을 사랑을 나누는 장소 옆에 꽂아두지요. 그러면 멀리서 말을 타고 가다가 그쪽은 보지도 않고 고개를 돌리고 애둘러 가는 게 몽골 사람들의 예의라고 했는데, 그렇게 야생으로 나누는 사랑에서도 여자가 품고 온 보드카를 한 잔 먹이고 온갖 체위에서 더 적극적이라고 했는데, 이거 말의 가닥을 잘못 잡고 더 깊이 내려갔다가는 이 나이에 채통에 손상 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라오스 여자와 몽골 여자가 벗었을 때 자연 환경으로 인해 육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나는지 상상이라는 감각에 맡기면서 선생님들 고맙습니다.